또르띠아랑 아침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는데 컵을 깨버렸어요. 주인 아저씨가 유리를 치우다가 또 손가락에 피를 흘려버렸네요. 아 참 마음이 불편하네. 지금부터 유리컵을 끌고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녀석들. 야, 나 보지만 난 줄거 없어. 이 녀석들아, 나중에 보자. 까리온에 있는 바 까르멘, 광장 앞에 있는 까르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렌지 주스가 든 유리컵을 깨서 아저씨한테 미안하니까 이 바 까르멘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침 조식은 무조건 바 까르멘과 함께 인 까리온. 출발합니다. 출발. 산티아고 슬레길 17일차고요 오늘은 까리온에서 모라티노스까지 30km를 가야 됩니다. 원래 20몇 킬로 지점에 마을이랑 숙소가 있긴 한데 부킹닷컴 싱글룸 예약이 그 전까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30km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게 까리온에서 다음 마을까지 17km, 그러니까 17km 동안 마을이 없대요. 그러니까 까리온에서 출발하실 때는 꼭 비상식량, 물 이런 거는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17km면 대충 한 4시간, 5시간 되는 거리인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특히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식을 안 먹고 갔다 그럼 엄청 배고프니까 비상식량 꼭 준비를 하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야, 어제 까리온 들어와서 동네 구경을 안 했는데 동네가 또 제법 크네요. 요 며칠 동안 동네 구경을 안 했네. 야, 이렇게 이쁜 다리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시간 9시고요 오늘 기온은 지금 8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구름 끼고 해서 꽤 좀 추워요. 9시, 10시, 11시 이때 사이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돼 있어요. 제발 또 일기예보가 틀렸기를 바라면서 어제까지 요 며칠 동안 한 19도, 21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기온이 그래서 되게 맑고 좋았거든요. 더울 정도로. 근데 오늘은 아침에 7도에서 최고 기온 한 15도? 이 정도로 좀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오래된 거의 성 같은 이런 건물인데 호텔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마 호텔로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건물 일부를. 또 바람 불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 30km면 좀 일찍 출발을 했었어야 돼. 원래 어제 남이 누님네랑 카페에서 조식을 같이 먹고 출발하자 이랬는데 어제 10시 반 정도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2시 넘어서 잔 것 같은데 참 그놈 콜라가 커피에는 당연히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양이 몇 밀리더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극히 일부라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커피는 당연한 거고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에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약간 복불복으로 이렇게 되는데, 점심 밥 먹을 때 정도는 콜라를 먹어요. 그때는 좀 괜찮다 싶으니까, 저녁까지는. 근데 이제 저녁에 또 콜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원래 한국에서는 콜라도 잘 안 먹는데 걷다 보면 진짜 콜라가 막 땡겨요. 아무튼 어제는 점심 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콜라를 먹었고, 저녁 때 콜라를 먹었으면 안 됐어. 근데 어제 그 피자리아 가서 피자를 주문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해서 콜라를 먹어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 딱 그거예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요인, 콜라. 그래 딱 10시 반에 누웠는데 일단 11시 정도에 다시 일어나서 오늘 잠 못 자겠구나 싶어서 직감을 했죠. Hola, buenos días. How many days more? 20 days? 20 days? Yeah, going to Santiago. 20 days so far? From Sengjang, I already, today is 16 days. 16 days? And 20 more? Maybe 13 days, I think. Okay, that's very good. I told Yeah, you yeah. weeks. We did only a week about 10 years ago. Oh, really? Yeah, from From Lugo Ah, to Santiago. Santiago, that's good. That's really nice. I'm from Sengjang to Santiago. That's awesome. Where are you from? Colombia. Also Where Colombia, are you from? South Korea. Okay, that's Yeah. very nice. Many years ago, I really want to go to Medellin. Medellin? Yeah, It's beautiful. yeah, I feel like the Medellin is for freedom city like that. You know what the only risk that you are going to have there? You don't want to go back to Korea. Huh? you don't want That's Yeah. the risk, you know? Yeah. It's so beautiful. You are I really want to learn how to dance salsa like that. But I cannot do that. Yeah. we are driving, we are going to Portugal now, and we are listening salsa all day. That's good. That's good. Okay. Enjoy, take care, man. Thank you. 좀 전에 제가 두 분의 뒷모습 찍었어요. 가방 메고 가시는 두 분의 뒷모습. 그분들이 한국 분이세요. 나이는 한 60대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저랑 한 두 번인가를 마주쳤거든요. 처음에는 그 아버님 남자분을 마주쳤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인사해도 네 하고, 혼자 오셨어요? 아니 저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봤을 때는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제가 가고 있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멀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남인 누님네도 저분들을 봤대요. 근데 그런 포스 있잖아요. 우리한테 말 걸지 마 이런 포스. 우린 지금 우리 갈 길 가고 있으니까 말 걸지 마. 한국 사람이 오고 말 걸지 마 이런 느낌을 풍기시는 거죠. 뒷모습에서 딱 써있어. 그리고 어제 또 저녁을 먹으러 가는 바에서도 만났어요. 저분들을 그 바에서 만났는데 모델을 팍 눌러쓰시고, 보통 그런 거 있어요. 어딜 가든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쳐다라도 보거든요. 근데 저분들 팍 눌러쓰고 그냥 이 느낌이 풍겨. 우리한테 말 걸지 마. 우리는 니들이랑 말 안 할 거야. 아무하고도 말 안 할 거야. 아 그냥 저분들은 저런 캐릭터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계세요.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분이면 그래도 적어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혼자 오셨어요 이 정도 물어보고 간단히 가거나 뭐 같이 걷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많은 케이스가, 정말 이거 많은 케이스, 진짜 이거는 젊은 뭐 여자분, 남자분, 특히 젊은 여자분들 오시잖아요. 한 2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오시면 나이 든 어르신 그룹이나 그런 분들한테 절대 아는 척 안 해요. 만약 예를 들어 같은 바에 갔어. 바로 뒷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충분히 한국 사람인 걸 알아. 근데 절대 어르신들한테 인사 안 해. 어르신들이 또 말 걸면 괜히 피곤할까봐 또 괜히 또 막 그 어르신들, 그 한국인 어르신들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그 어르신들 오지랖 반가우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귀찮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말랄까 이런 또 뉘앙스를 풍기고. 근데 대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 뭐 모르는 외국인들 막 올라오려 하면 엄청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런 또 케이스가 있고. 근데 뭐 그거를 저 한국분은 나쁘다 잘못되다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거는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저나 다른 뭐 한국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지. 같이 이제 다른 이렇게 있으면 어쩌네 저쩌네 그런 부분들, 쟤는 어쩌네, 뭐 한국 사람 봐도 인사 안 하네 얘기는 하는데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아무튼 한국 사람들 중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아무튼 조금 전에 그 뒷모습을 찍은 그 부분은 또 가방들도 본인이 다 메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되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진짜 철저한, 여기에서 나는 순례길을 오로지 내 모든 짐을 다 베고 한 발 한 발 내 몸이 부서진 한이 있어도 가겠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나는 나의 길만 간다. 우리의 길만 간다. 정말 진짜 철저한 순례를 하러 오신 분들이구나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분들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지만 한국분들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다. 그렇다고 제가 절대 뭐 그분들을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그냥 말 이렇게 절대 안 붙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방금 주유소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아저씨들 틈 사이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며칠 됐냐, 얼마나 더 가면 되냐. 그리고 이제 부부인 것 같아. 여자분께서 오시더니 자기들도 10년 전에 한 10일 정도 걸었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 했더니 콜롬비아에서 오셨대요. 제가 몇 년 전에 콜롬비아에 그 보고타 말고 메데진이라는 두 번째 도시인가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었거든요. 되게 자유로워 보였고 거기 막 살사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가지를 못했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나 메데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나 살사 배우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아무튼 살사는 지금도 어디서나 배우면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콜롬비아가 남미가 특유의 그 프렌들리한 그게 있잖아요. 엄청 친화력 좋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갑 중에 갑이 콜롬비아래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친화력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미아미고 하면서 미프렌드 하면서 엄청, 그래서 세계여행하고 막 남미여행 하시는 분들 중에, 오래 장기여행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콜롬비아에 딱 가면 특유의 그 친화력 때문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 한 달 잡았다가 더 길게 체류하시는 분도 많고, 딱 보니까 방금 그 콜롬비아 부부들 보니까 딱 그 느낌이 느껴져. 그 특유의 친화력 뿜뿜. 정말 프렌들리. 같은 스페인어를 쓰는, 여기 스페인하고 남미인데도 스페인말을 쓰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약간 솔직히 좀 살짝 시크한 느낌이 있어. 또 그분들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느낌들은 또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느낌들은 조금씩 또 반영이 되긴 합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친구들을, 아니면 다른 여행 갔을 때 만나보면 확실히 남미 애들이 좀 더 그런 게 있어요. 프렌들리하고 좀 친숙한 느낌. 가려워서 그런지 지금 1시간 정도, 5km 정도 걸었고요. 한참 도로길을 거의 한 5km를 가다가 숲길은 아니지, 여기가 도로길을 벗어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 잔 거 치고는 그래도 아직은 컨디션이 괜찮아서 더 컨디션 좋을 때 쫙쫙 치고 나가야 되고, 9시, 10시, 11시 이때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아직은 비가 오지 않아서 버즈의 옛날 노래를 두성으로 빡빡 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아, 너 여기다 밟혀. 안 돼. 너는 다시 일로 가. 미안하지만.
자, 숲으로 돌아가. 너 그러다 밟혀, 이놈 새끼야. 이거 한 명 밟혔네. 오늘 아침에 유난히 달팽이가 많이 보네요. 달팽이도 많이 보이고, 밟힌 달팽이도 많이 보여. 처진 달팽이도 보이고. 처진 달팽이. 빰빰빰빰. 갑자기 무도가 이제 들어야지. 나보다 좋은 만나기를.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I love say goodbye. 네, 백 가질 수 없는 너. 백가미너. 희미한 두 눈으로 나를 보며 넌 말했지. 까리온에서 7km 지점에 작은 휴게소가 있는데 난 지금 휴게소가 급한 게 아니야. 난 지금 신호가 왔어. 지금 봤다가 화장실이 또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야, 여기는 또 유채꽃밭 사이즈 면적이 달라요. 지금 쭉 끝이 없어. 끝이. 언덕에 막 이런 유채꽃밭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기 끝에. 와, 계속 걸으면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비하잖아요. 칼로리도 엄청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막 많이 먹는데도 뒤로 나오는 게 많이 부족해. 진짜 먹은 게 다 이게 몸으로 다 빨려 들어가나 봐. 그리고 어제 까리온 피자리야, 거기에서 피자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30km 중에 지금 7km 왔는데 벌써 신호가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화장실이 없어. 그리고 제 항문에 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아 이거 참 이 말까지 뭐 나중에 그래 내가 보자고 만드는 거니까. 제 항문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뒤에 이제 큰일을 보고 무조건 씻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간지러워서 정말 참을 수 있으면 30km 다 참고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한국에서 물티슈까지 챙겨왔어요. 2개를. 그건 정말 비상시에 쓰려고. 그래서 비상시에 썼어. 지금 몇 차례. 그나마 물티슈도 그냥 그걸로 쓰면 안 되고 물티슈를 또 물로 헹궈줘야 돼요. 물로 헹궈주고 이게 닦아줘야지. 아니면 그냥 물티슈 쓰면 또 그것도 간지러워. 온몸이 결격사유야. 얼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몸뚱이 갖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옆에 사람 보는 사람도 피곤한데 갖고 있는 본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몸 어떻게 잘 유진해봐야지. 갑자기 또 구름 사이로 해가 좀 나오고 있네요. 진짜 유채꽃밭은 대책 없다. 그리고 이 유채꽃밭과 밀밭의 경계, 매일매일 보면서도 와 진짜 스페인 땅덩어리 넓다 그러고 있어요. 스페인은 그래도 걸으면서 넓다 하잖아요. 호주는 진짜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넓다 그래요. 그 호주 중심에 딱 그 오스트레일리아 중심에 울룰루라는 그 바위가 있잖아요. 그쪽인데 거기 서부 가운데 딱 길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 북쪽에서 위에 남쪽까지. 그게 몇천 킬로더라? 2000킬로 3000킬로 되나? 가다 와도 끝이 없으니까 그 운전해 가면서 와 진짜 끝도 없고 넓다 가면서도 넓다 와 이러고 있어요. 호주는 정말 웅장한 느낌이고, 뉴질랜드는 그게 땅이 넓은 건 아니야. 근데 아기자기라고 표현하기 그러나? 아무튼 포인트별로 자연이 설명하기 힘들어 보라. 뉴질랜드는 나라 전체가 무슨 자연 세트장 같아. 제가 26살 때 필리핀 어학연수를 기점으로 여행 간 나라 수를 따져보니까 한 17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60개국 그렇게 뭐 100개국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필리핀은 어학연수로 1년 정도를 살았고요. 필리핀 갔다가 바로 호주 워킹을 갔어요. 그게 2007년. 호주에서도 1년을 살았고, 아래 애들레이드 북쪽에서 시작해서 시드니, 케언즈 올라갔다가 다시 브리즈번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1년 있었고, 그땐 대학생 때였으니까 한 학기 보내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데 중국을 가자 싶어서 중국 대련에 9개월 정도 중국어를 배우러 갔었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한 학기 더 있다가 취업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태국이니 뭐니 프랑스 파리 이런데 여행 좀 다니다가, 그나마 이제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은 여행 몇 개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2014년에 네팔 히말라야를 갔었어요. 2번을 갔었는데 4월달하고 10월달. 4월달은 네팔 푸닐 트레킹, 거기가 3200m고요 제가 3박 4일 4박 5일을 갔나? 그 다음에 10월달에, 그게 2014년 10월달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ABC까지 4200m 6일인가 7일 트레킹을 갔었습니다. 4월달 푸닐 트레킹은 혼자 갔었고, 10월달 푸닐 트레킹은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지만, 당시에는 대학교 유로인 동원그룹에 들어간 동원이랑 같이 갔었고요. 아무튼 그 네팔 히말라야 그 2번 갔던 게 인생의 전환점도 됐었고, 그때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포인트가 됐었고, 지금도 가끔 꿈에도 나타나요. 그 웅장한 산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돼. 산을 그냥 바로 위에 막 몇천 미터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야. 보면서 진짜 인간이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구나, 그런 걸 정말 느꼈고,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세상 돈이고 뭐고, 당연히 돈 중요하지.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싶긴 하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는 그냥 포기하는 거고, 적당한 선에서 사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게 뭔 의미가 있나. 이 산만 봐도 이렇게 마차푸차래 이렇게 막 높은 막 6,000m, 7,000m 산만 봐도 좋은데,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내려놓고 그렇게 갔다 오고 퇴사를 결심하고 5년 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 나서 2015년에 XX 걸프렌드랑 뉴질랜드, 호주 캠핑카 여행을 70일을 갔다 왔어요. 뉴질랜드 35일, 호주 35일. 그냥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게 또 특별했던 거는 캠핑카로 캠퍼밴드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더 특별했고, 물론 돈을 많이 써서 특별한 걸 수도 있어요. 캠퍼밴드 여행이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튼 뉴질랜드, 호주 그 70 돌면서 와 진짜 또 그 네팔 히말라야와는 다른 그런 감동, 그런 재미, 다른 느낌이 있었었고,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저는 한 2-3주 있다가 바로 또 베트남 달랏이라는 곳에 한 6개월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한국도 싫고 아는 사람도 싫고, 그래서 약간 도피성으로 그냥 베트남 달랏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지대가 높아요. 여기처럼 한 800m, 900m 되는데, 그렇게 베트남이 더운데 거기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아무튼 거기서 그냥 집 얻어서 한 6개월 정도 살고, 그냥 그거는 살았다는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 여행, 그렇지, 인도네시아 발리에 서핑을 배우러 갔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00 퇴사할 때 버킷리스트를 몇 개 적어놨었거든요. 적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핑 배우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서핑을 배웠는데, 발리의 코타비치 거기에서 배웠는데, 한인 업체들이 있어요. 서핑을 강의해주고 하는 한인 업체가 있어서 코스별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3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끊었었는데, 한 3일, 4일 타다가 이게 계속 파도에 부딪히고 하니까 몸살 나서 남은 그냥 며칠을 포기하고 그냥 쉬다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 좀 기억에 남았고요. 2018년인가 19년인가 남미여행을 갔었는데, 페루의 마추픽추랑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딱 그 두 군데를 보자는 주요 메인 목적으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2주 정도 가서 첫날 짐도 도착 안 하고, 그다음에 우유니 사막 가는데 버스 사고 나고, 거의 마지막에 한국 돌아오는데 저랑 같이 갔던 누나 길에서 강도 만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순례길을 걷고 있으니까 순례길도 나중에 돌아보면 엄청나게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17개국 짧게 길게 여행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튼 네팔 히말라야 갔었던 거하고, 뉴질랜드, 호주 70일 캠핑카 여행,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핑 배운 거, 남미 가서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그걸 봤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산티아고 프랑스길. 일단 처음에 네팔 히말라야를 딱 가보니까 제 여행 스타일을 알겠더라고요. 제 여행 스타일은 어디 그냥 도시 관광하고 당연히 좋죠.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도 막 프랑스 개선문도 보고 에펠탑도 보고 좋은데, 저는 그런 거보다 가서 액티비티 쪽으로 트레킹을 한다거나 산을 오른다거나 액티비티 쪽으로 주로 꽂히고, 그런 게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주로 이제 고생한 기억들, 그런 거가 더 많이 남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작부터 생각을 해놓은 건데, 앞으로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죠. 원래 남미를 2018년 그때 남미를 가기 그 전년도에 9월인가 10월 달에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 아래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를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놨었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왜? 바오밥나무를 보고 싶어서. 진짜 그 엄청나게 큰 바오밥나무 사진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짜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런 바오밥나무 보고 싶어서. 근데 다 필요 없고 마다가스카르 가서 내가 며칠이 됐든 나는 바오밥나무만 보고 바오밥나무 사진만 찍고 놀 거야. 그 생각으로 일단 표를 끊었고,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동생 커플들이 세경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일정을 맞춰서 마다가스카르 잡았는데, 마다가스카르에 흑사병이 터졌다고 그 친구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고 싶었던 거는 오로라를 보는 포인트는 캐나다 있고, 네, 북유럽 쪽 있고 그래요. 노르웨이 있던가? 핀란드, 노르웨이, 또 아이슬란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겨울에 가야 되고, 이게 또 간다 해도 구름이 끼고 이러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쉽질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는 블로그 봤던가 5박 6일 일정을 잡고 오로라를 보러 갔는데 5일 동안 계속 구름이 껴서 한 번도 못 본 거야. 이것도 이제 신이 점주해준
신이 점지해준 날짜를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아무튼 오로라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렇지, 아이슬란드는 겨울에 정말 여행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로라도 같이 볼 겸. 근데 겨울은 너무 빡실 것 같아요. 보통 차를 뭐 렌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막 고립되고 이런 영상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냥 겨울 말고 여름이나 이럴 때 그냥 아이슬란드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캐나다도 이 자연 광경 이런 게 스케일도 크고 아름답다고 하니까 거기도 꼭 캠핑카로 여행을 해보고 싶고, 미국은 뭐 왠지 모르겠는데 총이 있어서 저는 무서워서 그런가 예전부터 제일 마지막에 가고 싶은 나라였거든요. 내가 갈 수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가고 싶은 나라 그랬는데, 근데 미국은 그랜드 캐년이랑 요세미티 국립공원 거기는 꼭 가고 싶어요. 거기 말고는 사실 뭐 특별히 미국은 다른데 특별히 갈 그건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작년에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다 꽂힌 건데,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산맥 국립공원, 돌로미티 국립공원인가? 한번 모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탈리아 돌로미티 치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큰 바위들 이런 것들 하면 돌로미티 이제 내 눈으로 가서 혼자 막 감탄하고 싶은, 그리고 거기 그 길을 막 트레킹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 솟아났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도 뭐 몽블랑이니 그런 산 있잖아요. 그리고 스위스는 워낙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니까 정확한 지명들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래 생각나는 게, 그래 맞아, 남미 있죠. 아래쪽에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이쪽에 트래블러, 거기에서 안재용이랑 강하늘, 옹성우 그분들이 가셨던 그곳인데,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그쪽 지역을 자전거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오토바이는 무서우니까 안 되고 차를 렌트해서 가던가 해서, 그 체게바라가 예전에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했다는 52번 국도인가 그게 있어요. 52번 국도인가, 그 아르헨티나 제일 위쪽에서 제일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한번 이렇게 차든 뭐든 해서 여행을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렇지, 네팔 히말라야 쪽 ABC,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이쪽은 가봤는데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이쪽까지는 안 가봤거든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5200m인데 중간에 2000 몇 미터에 공항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면 금방 며칠 안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더 길게 루트를 잡아서 가거나. 바위 많이 물에 지금 한 2시간 정도 걸었고 10km 왔습니다. 10km 왔으니까 또 한번 쉬어줘야 돼. 중간에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조그만한 도르자가 있어서 잠시 좀 앉았다 가려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이건 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프리카 트러킹 있잖아요. 트럭 같은 거 타고 아프리카 이렇게 쭉 가는 거, 루트를 따라서. 근데 그건 아프리카는 아직도 뭐 전염병이나 위생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고 괜히 좀 쓸데없는 걱정인 거지. 그리고 음식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트레킹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과 같이 가기도 하는데, 진짜 만약에 마음 맞는 친구나 아니면 뭐 한국인들 단체 투어? 솔직히 혼자 가면 뭐 갈 수도 있는데 막 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트레킹 자체가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아요. 가서 뭐 이제 뭐 트럭 타고 매일매일 이동하는 건데, 트럭 문 달고 가니까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뭐 하고, 텐트에서 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서 자는 것도 있고. 텐트에서 자는 게 이제 더 싸긴 싸지. 근데 텐트에서는 못 잘 것 같고 방에서 자는 그 옵션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거고, 정말 만약에 마음에 맞는 친구나 일행들 있으면 한국인들 몇 명이서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 산이 6000 몇 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오르고 싶고, 오르면서 같이 세렝게티 국립공원, 옛날에 정준하가 무한도전에 정준하가 그 아프리카 도토 잠보 찾으러 갔던가, 거기가 세렝게티였던가, 아무튼 세렝게티 그 넓은 초원 이렇게 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 내뱉어요. 혼자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단순하게나마 삶의 목적이랑 이유가 생겨요. 나는 저기를 가기 위해 저런 걸 이런 리스트들을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니까 나는 어떻게 더 살아야 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말이 웃기지만 아무튼 생명을 유지한다, 내가 뭐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으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목적들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가야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동기부여를 자꾸 시키는 거죠,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 영어 나왔다. 셀프 모티베이션 이런 걸 시키는 거죠. 당장은 일단 순례길, 산티아고길, 프랑스길을 왔으니까 일단 정말 큰 버킷리스트, 제 꿈을 하나 이룬 거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 제가 봤을 때 올해는 2022년 하반기는 진짜 아무 데도 가기 싫을 거야. 분명히 알아요. 저도 제 스타일을. 뭐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평생,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돌아봐도 내가 그때 산티아고를 걸었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런 이유고,
나중에 진짜 몇십 년 뒤에 돌아왔을 때 보고 싶을 때 영상을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여행들, 제가 가고 싶은 그런 여행들 가게 되면 계속 영상들을 찍어 놓고 그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 만들려고요.